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의 고통감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재화한다. 그래서 인제 이 내적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실제로 인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제 저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외적 대상, 그 이제 뭐 전도사님인가 청년인가 이분의 대상을 봤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뭘 모르는데 투사를 한 거예요. '아 내가 그 생각했던 그 뭐 이상한 나라에 그 나라가 여기에도 있는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아마 교회를 갔고,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대상을 제가 관계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했던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 이때 이제 이 대상을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냐면은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GO는 good object, 그러니까 좋은 대상이에요. 좋은 대상. 그다음 bad object, BO는 나쁜 대상. 그다음에 이 DC는 아까 앞에 그림하고 똑같아요. 신데 자기 셀프,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G에서는 좋은 자기 표상. 이거는 bad니까 나쁜 자기 표상. 자, 즉 외부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줬던 이런 부분들을 내면화해서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쁜 대상이 있으니까 저는 어때요? 나쁜 자기 어 그 표상이 있었겠죠, 제 안에. 이런 부분이죠. 좋은 대상은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좋은 대상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가면서 '아 저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 좋은 대상을 제가 내면하고, 이제 저희 언니가 좀 좋은 대상이 되었었죠, 어머니가 아니라 쪼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투사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의 사람들,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가 현실의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실제로 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심표상은 뭐냐? 저에게서 이제 이 심표상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심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설명을 할 텐데, 이 교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제가 뭐 장로님도 있을 거고 목사님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집사님도 있고 사람 선생님도 있고 이랬을 거잖아요. 이런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인제 이 심표상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죠, 그분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제 셀프, 자기하고 자아라는 것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을 좀 얘기를 해 보면, 자, 대상 개념이 자기 개념보다 먼저죠. 그쵸? 아이가 엄마와 자기를 구별하기 전에 뭐예요? 엄마를 타인과 구별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되죠, 부분들. 나를 구별하기 전에 엄마를 먼저 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과 관련된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적 표상을 아까 뭐라고요? 표상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격의 핵심 부분, 주도성, 어떤 나의 저장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라 그래요. 아까 우리 앞에 이 그림에서 좋은 자기 표상, 나쁜 자기 표상이, 이 자기라는 게 뭐냐면 나를 이루고 있는 어떤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분들. 그다음에 자아는 뭐냐, 보통 우리가 이고라고 하는데, 자아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현실적으로 지각하고 통합하고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조직하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서 내 표상이 이제 만약에 제가 혼란스러운, 무가치한, 잘못된 이런 자기 표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대상 표상은 무서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대상 표상을 가졌으면은, 이 자아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저 안에 기억과 지각이 막 뒤죽박죽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잘 혼란스럽고 불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그러면은 뭐냐면 이 자아 기능이 건강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기능하는. 제가 지금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아 기능이 하는 거고,
선생님도 자아 기능으로서 이걸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그분들. 저의 이야기를 제가 개방하는 걸 들으면서 어때요? 어머, 저 교수님 또라이네. 아니, 사이코시스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어렸을 때 표상이 저런 거고, 이렇다고. 자아 기능이 그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분들. 근데 만약에, 어머, 무서워. 사이코시스네. 그럼 다음에 만나면 안 돼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진 않잖아. 이게 이제 자아 기능이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성격의 조직체인 나 자신이 아닌 조직하는 가정 자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자, 중간 대상을, 이 부분도 제가 자,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제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어, 이제 회복 과정을 할 때 조금 이제 각 대상관계 이론별로 신의 표상을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이제 대상관계 이론들의 주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니컷. 자, 위니컷은 위니컷도 지난 시간 했네요. 자, 위니컷에서 주요 개념을 해볼게요. 자, 위니컷에서는 이제 위니컷은 어떤 주요 개념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성격 발달을 잘 이렇게 하려 그러면 엄마가 그 양육자가 good enough mother이 돼야 돼. good이라는 게 뭐냐면 퍼펙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정도면 충분해 이런 정도에 대해 엄마가 이 자기 형상 아까 말한 나 괜찮네 이런 이제 유아가 대상을 해 나갈 때 생길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거.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이한테 바로 얘기하고 자기 배우자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그 말은 오늘 이걸로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자, 들어가자마자 자, 숙제, 청소, 정리정돈 아직도 안 돼 있네?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막 이렇게 쥐잡듯이 하면은 저의 과거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충분히 괜찮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오면은 막 벌써 제가 이제 막 문소리가 들리면 우리 아이들이 막 5분 동안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이 저희 비언어적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혼내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표상에서 나왔겠죠.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거짓짝이와 참짝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거짓짝이를 발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짝이를 발달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석사 때 공부를 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석사를 했어요. 제가 전공은 학부 때 저희 이제 선생님이 저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저의 그런 아까 그 스토리 그 가정의 환경의 스토리에서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너무 쉽게 말하면 무시를 받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인데 무시를 받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나를 사실은 버린 어머니까 엄마한테 복수를 해도 되는데 엄마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너무 불쌍하니까 엄마를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 한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사가 돼서 우리 엄마를 괴롭힌 사람을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 꿈이 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어떤 이유로 법대를 가져가 못했어요. 몸이 아파갖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진로해 주시는 그 진로 상담사 선생님께서 담임이 상대 회계학과를 가면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은다. 그래서 제가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회계학과를 가라고 제 진로를 상대 회계학과로 이제 진로를 해준 거예요. 제가 적성은 맞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2번이나 휴학을 하고 정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를 했는데 가계부를 제가 못 써요. 그 정도로 안 맞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가 우연히 이제 이 심리 공부의 세미나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목회자예요.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서 목회자 생활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세미나, 3호 세미나 그래서 세미나를 갔는데 이런 심리 이걸 오는 거예요. 저게 뭐야 막 귀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쫑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막 책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이제 석사, 박사를 늦게 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바깥에서 공부하고 오면 저 어렸을 때 그런 저의 표상이 아이들한테 투사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 말을 순종하는 거짓자기를 형성하는. 근데 나는 착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참 말을 잘 듣고 나는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는 정말 이렇게 교육을 정말 배운 대로 잘하는 엄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커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짓자기가 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 참 자기로서 자기가 불안했었고 돈이 없어서 진짜 이 목회자 삶이 뻔하잖아요. 뭐 70만 원 받아오면 헌금 뛰고 뭐 뛰고 뭐 5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맨날 얘기해도 자, 내가 너를 너 마음을 알지만 지금 너 헌금으로 사줄 수 없단다. 이런 얘기가 아이들한테 먹히나요? 기분 나쁘고 정말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거짓자기가 발달하는 유니커스 얘기를 하는 참자기. 그 참자기가 언제라냐. 힘이 있어서 이제 크니까 내가 왜 엄마 이 비빔밥을 이렇게 먹기 싫어하는 줄 아냐고 이러면서 막 어렸을 때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영원한 착각이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전능성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뭘 아이들은 거짓자기가 형성돼요. 그래서 진짜 엄마한테 얘기해봐도 아니 뻔한 거예요. 햄버거 나올 수 없는 거, 이 그림판이 한 달에 50만 원 생활해야 되는데 무슨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아이들한테 11조를 해라고 돈도 없는데 이걸 막 하니까 아이들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참자기. 참자기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위니컷으로 말하면 이런 거다. 중간대상. 그럼 이 중간대상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엄마 아빠의 이 신표상이 좋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나와 내가 아닌 세상과의 연결을 도와주는 상징.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우리 둘째가 이제 막 그렇게 울어댔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그 시간에 담요가 있어요. 이게 중간 대상. 엄마를 아니지만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 대상이죠. 중간 현상이라는 건 이 중간 대상을 갖는 현상. 그래서 이 대상이 아니라 담요가 아니라 뭐예요? 담요가 따뜻한 것이 전지전능해서 엄마가 마치 뭐예요? 내 옆에 있다라는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환각으로부터 객관적인 현실로 발달해가는 중간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대상과 중간 현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제 건강하다는 것은 이 중간 대상이 있다가 현실에 있다 어떻게 한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이제 상담이고 이게 이제 환상, 이게 중간 대상과 중간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은 고통스러운 우리가 뭘로 간다? 환상으로 가요. 그래서 이 중간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놀이치료나 상담의 영역이죠. 여기 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게임이라든가 또 뭐 인터넷 소설 굉장히 이게 약간 어 19금 정도에 되는 더 넘는 그런 정도의 인터넷 소설 그런 것들을 이제 탐닉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런 그 중간 대상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수딩. 자, 그럼 이 중간 대상 트랜지션 오브젝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다. 근데 이 다리 역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 필요하다예요. 왜?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부 대상이나 주관적 대상이 아니면서, 그쵸? 내부에 실제하기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 이렇게 막 팔꿈치를 하기도 머리카락을 잡고 자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중간 대상이냐면 중간 대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봐봐. 중간 대상은 내 내부의 것도 아니고 외부에 실제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둘 다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팔꿈치나 엄마 머리카락은 잡긴 하고 이런 좀 이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중간 대상은 내가 마음대로 찍고 공격하고 위로도 없고 이런 대상이 중간 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막 달아갖고 10년을 쌓아갖고 정말 너덜너덜한 것을 우리가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애착 상실이 되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기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면서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이 두 개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간 대상은. 자, 그래서 유아들은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강력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무엇에? 중간 대상에. 그래서 이 중간 대상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담요도 있지만 이제 동교도 뒤에 가면 나오지만 동교도 하나의 중간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위니컷의 이론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다. 내적인 현실과 외적인 현실을 각각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태. 자, 이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어떤데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런 부분이다. 유지시켜야 하는 끝없이 계속되는 가업에 관여하는 개인을 위한 안식처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없는 그 시간 동안에 공갈 적국자 담요를 갖고 있으면서 수딩하고 이렇게 안식 기다리는 거죠. 부분들. 생명이나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봐보세요. 공갈 젖꼭지나 담요가 생명이나 현실성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마치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의 그 따뜻한 젖가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꼭 안고 있어요. 부분도 요즘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 반려견도 중간 대상이 중간 대상은 기능은 해요. 기능은 하지만은 엄격하게 중간 대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이 중간 대상은 수딩을 받다가도 내가 막 이렇게 담요를 따뜻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또 뭔가 막 공갈적으로 물고 있다가도 화가 나면 뭐예요? 얼마나 나누면 화가 나면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짜증내고 찢어버리고 막 했고 이런 공격성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간 대상이다. 근데 우리가 반려견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분들은 외적 대상이니까. 그래서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동에게 실제로 감통을 느끼는 거죠. 심하게 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뭐 한다? 공격성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뒤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공격 기관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럴 때 나와요. 이 공격성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클 때 이런 공격성을 드러내요. 주로 언제 그러나요? 3살 때, 그 다음에 사춘기 때, 그 다음에 대학생 때. 우리나라는 또 대학생 때 사춘기가 일어나잖아. 자아가 이때 독립이 돼요. 이때 이제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죠. 엄마가 왜 그거 그렇게 했어야 되냐. 말을 해봐라. 이러면 막 공격을 드러내요. 그때 이제 부모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를 키우려고 한 거지. 내가 뭐 돈이 있나. 아빠가 뭐 전도사인데 돈이 없잖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격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나 콩콩 다시 이것을 거두어 들여버려요.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박탈된다. 그럼 이제 딱 버텨줘야 돼요. 맞다. 엄마가 참 생각이 짧았다. 그럼 내가 햄버거 진짜 11조를 안 해도 햄버거를 사줘야 되는데 엄마가 진짜 무슨 11조를 낸다고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러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 치킨을 못 먹어갖고 치킨, 햄버거, 떡볶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전도사 월급이라는 게 뻔하잖아. 저희가 10년을 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목회 그걸로 이제 초청이 와서 그 무슨 대학이더라? 그 메모리 대학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왔는데 10년을 교회에 했는데 그 뭐라 그러나 이게 퇴직금이 300인가 200인가 했던 그렇게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 삶을 보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막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입이 막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막 이 미각이. 근데 이걸 못 먹으니까 얼마나 욕구가 좌절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커도 맨날 뭐 하면 떡볶이, 치킨.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질릴 만한데 왜 그럴까? 뭐 어렸을 때 그것들을 하지 못한 걸 지금도 맨날 하면 엄마 못 먹어. 우리 전화하면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엄마 못 먹어 이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 안부 전화 뭐예요? 엄마 뭐 먹어. 이게 이제 성인이 됐지만 어렸을 때 그 몸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박탈을 했으면은 견뎌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이거를 거두어 버리면은 사실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다. 이걸 이제 대부분 부모가 하든지 아니면 상담에서 하든지
이제 뒤에서 말한 종교기관들이 하든지 이제 이런 걸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바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다. 상상성 대상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래서 정서적 집중을 서서히 봐봐. 정서의 이제 대상에 집중을 해서 아까 말한 엄마가 없을 때 그 담요를 학교도 데리고 가고 잘 때도 그러고 밥 먹을 때도 그러고 매일 걔를 안고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볼 때 화가 나. 아유, 그놈의 그냥 담요 그냥 갖다가 막 버려버리자고 이제 막 화가 나서 말 안 들으면은 저걸 버려버린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이것을 뭐예요?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상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뒤에 회복의 과정에서 나오지만 이 사이비 종교에 그 빠진 분들이 이 중간 대상으로서 사이비 교주나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빠져 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서서히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심리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부모는 중간 대상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뭐라고요? 너덜너덜해서 정말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가 없어.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아이 거라는 거. 아이인데 단순히 담요가 아니라 이거는 뭐다? 엄마의 생명체예요. 대리. 그러니까 이것의 담요는 권리, 내가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새로운 것을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중간대상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결혼을 했는데도요.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도 삐지고 싸우면은 뭔가 풀어야 되는데 막 압류를 돌돌돌 말아갖고 막 그 안에 있다든가 뭔가 막 뭔가를 물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중간 대상. 불안하니까 거기에 수딩,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배우자가 진짜 쪼잔하게 왜 그렇게 있냐고 빨리 안 나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판이 깨지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시간을 허용해야 된다. 아이들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거기 있다가 네가 좀 안심이 되면은 이제 나와 엄마 기다려줄게. 이게 이제 다시 위로를 주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당장 안 나와? 확 그게 해갖고 갖다 던져버린다. 이러면 두 번 뭐 하는 거다? 박탈을 하는 거다. 그러면 아이가 더 불안이 커지는 거죠. 부분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위니컷으로서 우리가 심표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위니컷이에요. 중간대상. 자, 그럼 이제 이 코웃이라는 대상 관계 이론도 또 그 심표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코웃은 이렇게 이제 그 발달에 대한 심리적 발달의 대상표상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코웃은 이런 자기 대상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 대상. 셀프 오브젝트다. 자기 대상의 경험이 나를 나답게 만든다. 그래서 단단한 자기관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가 뭐냐면 이 자기 대상의 전이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대상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위니컷하고 같은 말인데 용어만 달라요. 용어만. 그런데 이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상아,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쌍둥이. 전이라는 건 좀 우선 놔둘게요. 좀 헷갈리니까. 그럼 이제 먼저 가운데 있는 거울 볼게요. 거울은 우리가 이제 어떤 책에서는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적 자기 이렇게. 뭐냐면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어떻게? 내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때요? 나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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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뽐내잖아, 아이들이. 아까 말한 옴니포운턴트.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무족을 무찌르는 뭐다. 막 이러면서 막 돌격 이러면서 막 팔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아이들이 놀이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전지전능감을 나타내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상에서. 그럴 때 부모가 어째요? 꼴값 떠네. 그게 지금 네가 뭐 한다고 지금 유치원에 싸우고 가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이게 꺾어버리면 어때요? 이것이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간다. 근데 이걸 어떻게 충족해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오! 무서워라.
근데 걔가 정말 전지전능하다라는 욕구를 표현하도록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야. 그 공감이란 건 너가 맞다.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거울 자기, 공감적 자기라는 거. 이것이 태어나서 이런 욕구를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한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상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충족되면 또 하나는 이상하. 보다 큰 이상적인 현실과 뭔가 이제 내가 되고 싶은 이런 부분을 나도 아빠처럼 될 거야. 나도 아빠처럼 가서 회사에서 돈 벌어올 거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 뭔가를 이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이상화 전이가 생긴다. 이상화 자기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전이는 이 두 개가 되면 세 번째로, 아, 쟤도 나하고 똑같나? 나만 공주고 왕자인 줄 알았는데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전부 다 이뻐하네. 그럼 쟤도 나한테 어 똑같은 공주인가? 그런데 이제 나만 공주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와 같이 내 옆에 있는 아이와 같다라는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 그걸 이제 쌍둥이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돌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심리 구조로 이제 이것이 만약에 깨진 이제 이 코스 뭐라 그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안에 자기가 있다면 이 자기가 이렇게 깨져서 조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각이 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깨져버렸다. 깨져서 어떻게 해요? 금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해요? 돌보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구조로 변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변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부모가 하는 거고, 첫 번째는 사춘기 때, 두 번째는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가 힘들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상담을 받고 이런 부분을 변형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저는 배우자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상담 이런 관계로 되어진다. 이제 코옷의 자기 대상이 뭐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자기 표상하고 대상 표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공생적 자기 대상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렇게 같이 하나 된 거, 미분화된 자기 대상. 그래서 나하고 대상하고 분리할 수 없이 엉켜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공생적 자기 대상이죠. 처음엔 다 아이들이 유아들이 이런 상태 있죠. 자, 그런데 이 생활이 공생에서 이제 원래 융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공생 그래서 이런 공생은 자기가 출현하는 모체다. 공생 관계가 있어야지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셀프가. 그러면 모든 사람은 때때로 융합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한다.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이렇게 안고 있고 엄마의 젖가슴에 있고 엄마가 안아주고 등에 이렇게 할 때 신체적으로 따뜻하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그냥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라는 무아지경에 빠져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건 유아들이. 그런데 대상이 자기와 분리된 존재로 경험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 대상 이렇게 타이프를 삭제해서 코웃은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런 건데 이 어린아이들이 성숙해지면은 정신 구조를 유아 시절에 대신 맡아줄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자기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위니컷으로 말하면 뭔가요? 중간 대상.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대상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분들. 아까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제가 이제 공감적 좀 그걸 해주면 되는데 항상 제가 했던 말에 공감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자봐라. 내가 네 마음을 알지만 우리는 이것을 엄마가 해줄 수가 없단다. 항상 제안부터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분들. 그래서 욕구가 만족되는 것. 그리고 자기 대상의 종류는 거울, 이상화, 쌍둥이 이런 부분에 자기 대상의 종류가 있다. 꽃은.